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현주는 남성 인권 챙겨요. 여성인데 원래 문재인 임기 5년간 남성들은 굉장히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페미 타령하면서 여성 인권만 부르짖었었는데 이현주는 남성 인권을 챙겨요. 아무도 언급 안 했는데 동탄 헬스장에 무슨 20대 남자가 50대 여성을 샤워장을 몰래 봤다고 무고죄 요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무고 여자를 직격을 했습니다. 온 나라 떠들썩했던 미투가 생각난다. 그러면 20대 남성들 표도 많이 확장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이현주 의원은 무고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거예요. 무고의 형량, 그러니까 죄도 없는데 무조건 나 성폭행했다, 나 몰래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했다, 여성들 의견만 다 듣고 남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굉장히 큰 피해를 남기고 있잖아요. 그럼 무고죄 형량이 너무 낮대요. 낮아서 무고를 당한 상대방 형량의 2배 정도는 처벌받아야 한다. 성범죄 마땅히 엄히 처벌돼야 하지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여성의 주장만 듣고 무조건 남성의 성폭행범, 강간범, 범죄자로 바로 전제하고 수사를 해버리니 죽을 맛이죠. 직장도 잘리고 인생이 파탄으로 간단 말입니다. 꽃뱀한테 잘못 당하면은. 억울한 여자 못지않은 억울한 남자도 양산하고 있다. 권력의 암투 속에 미투가 정적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것도 아시는 걸 보면 박원순의 죽음, 안희정의 성폭행 범죄로 깜빵 간 거, 이런 것도 이현주는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투가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죄가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동탄 헬스장 화장실 무고 여성 사건 당사자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됐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여성 못지않은 억울한 남성들이 양산됐고 권력의 암투 속에서 미투와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만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젊은 남성들도 챙기잖아요. 동탄의 성범죄 무고건 외에도 지금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다. 해당 남성이 알아서 녹취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억울하다고 발버둥 쳤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꼼짝없이 당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야당의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을 언론 플레이하며 사실상 유죄 추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비난하나 하며 이재명 대표를 거론도 하고, 이재명 파리를 한 게 아니고 이재명 지킴이는 해요. 참 기특하지 않아요? 이재명 파리 한 적 별로 없습니다. 이현주는 아무 능력 없이 이재명하고 사진 찍은 것만 들이미는 정치인들 드글드글 하잖아요. 지금 지난해 국민적 사랑을 받던 고 배우 이성균 씨는 억울한 공개 수사를 통해 마약범으로 몰려 죽음을 택하고 말았다. 헌법은 무죄를 추정하고 있지만 세상은 유죄가 추정된다. 이건 아니지 않나. 이제는 틀에 박힌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무고의 형량이 너무 낮다. 무고를 당하는 상대방의 형량의 2배 정도는 처벌받아야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을까 거듭 비판했다. 그래서 남성 인권도 챙기는 좋은 밸런스. 정성호의 이현주까지 가세하면 괜찮네요. 윤석열 탄핵시킬 만한 전투력들이고 믿을 만한 분들이에요. 강선우가 아니라고 제가 완전히 확신하게 된 게 요거예요. 커뮤니티에서 어이없는 걸로 마구 핥아주더라고요. 댓글 부대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선우 누나 아말감? 이에 아말감이 발견됐대. 아우 소박하다. 골든레이도 아니고 소박하대요. 아말감밖에 없던 시절 한 20년 전에 한 게 남아있는 거겠지. 미는 입속도 깔끔하네. 강선우를 찬양해줄 게 없으니까 아말감이 보였다고, 소박하다고, 입속이 깨끗하대요. 요거 보니까 강선우는 댓글 부대들이 얼척없는 걸로 마구 핥아주기 시작한 걸 보니까 얘도 아닌 것 같다. 얘 아닌 것 같아요. 요런 짓들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적폐들이. 적폐 언론이나 댓글 부대들이 어이없게 마구 핥아주는 정치인들은 적폐가 배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술의 전당 깜짝 방문 한동훈 장관 조각 같다. 조각 같대잖아요. 이런 게 붙으면 적폐 형님들이 밀어줘라 라고 한 거예요. 강선우는 최고위원 하면 안 되겠다 확신이 들었어요. 강선우를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노골적으로 떠먹이더라고. 그러면은 이쪽은 적폐 쪽에 가까운 애야, 강선우는. 왜냐면은 얼마 전에 김경수가 한국 와서 설치고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여기서 김경수 무진장 떠먹이는 거야. 문재인하고 찍은 사진, 조국하고 찍은 사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핥아주나 보자. 우리 김경수 전 지사님은 당초에 늙지를 않네. 피부가 진짜 신기하다. 안 늙는다고 핥아줘. 정치인한테 늙고 안 늙고 피부가 좋고 안 좋고가 뭐가 중요해. 김경수는 아무런 업적 없고 문재인 딸랑이 해서 경남 도지사까지 잠시 했다. 댓글 부대 조작하는 업적은 있구나. 드루킹. 그래서 얘들은 허접한 거야. 내밀 놈들이 없어. 김동연도 안 되고, 이탄희도 안 되고, 조국도 안 되고, 추미애도 안 되고. 적폐 언론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댓글 부대들이 막 밀어주는 애들, 별 가짜는 걸로 밀어주는 애들은 배후가 적폐라고 보면은 이거 거의 90% 맞아. 조국도 막 핥아주는 걸 봐라. 유시민이 이재명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찬양해주려면 끝도 없어, 소재가. 근데 조국은 별 업적도 없고 찬양해줄 게 없으니까 조국이 그리스 비극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대. 또 조국 비주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목소리, 표정, 몸동작, 손동작 이런 데서 보이는 어떤 느낌이 있대. 이건 뭔 개소린가.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자의 마지막 몸부림 같은 느낌이래.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품격이 있대. 싸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정치인에게 필요한 얘기냐? 찬양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리스 비극의 요소가 있대. 참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족계에서도 조국은 뭔가 전형적인 복수물 주인공 같지 않냐? 아유 참나. 또 기자
기자들을 뛰게 만드는 조국, 이게 기사거리냐? 나타나가지고 이재명이 나타나도 다 뛰어요. 조국 행실도 등장. 쓰레기 혼자 잘 버려요. 혼자서 식판 날라서 먹어요. 줄을 잘 서요. 무릎 꿇고 사인해요. 요까지 걸로 핥아준다고 언론 기자들이. 뉴스원의 선임 기자라는 자가 조국 찬양해줄 게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짜는 걸로 찬양해주면 걔네들은 믿으면 안 돼. 강선우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은 찬양할 게 한 2-3주 밤샘에서 방송을 해야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찬양할 수 있는데, 이낙연도 총리 됐을 때 무진장 핥아줬지, 언론이. 이낙연이 전화 받으려 KTX 특실을 놔두고 보조 좌석에 가서 전화를 받았다. 이걸 찬양해줘. 누구처럼 차 끌고 여기까지 오지 않겠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나는 흠없는 후보예요. 폭풍 검증에도 안전하지요. 적폐랑 한 몸이니까 얘는. 검찰과 한패니까 안전하겠지. 이재명 기준으로 파헤치면 얘 징역 50년 나와. 중앙일보가 빨아주잖아. 동아일보 빨아주고. 서울신문 이낙연 총리 내정자 KTX 보조석에서 통화를 했다. 황교안 총리 의정과 비교된다. 적폐 언론이 핥아주면 얘들은 적폐가 배우야. 또 시민과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KTX에서 도시락을 드신데 이 귀하신 분이 도시락을 드셨다고 황교안과 비교된다고 동아일보에서 기념사진 찍어준 게 대단한 거야? KTX에서 도시락 먹지 그럼 뭘 처먹어? 배달을 시켜 먹을까? 프랑스 코스요리를 시켜 먹을까? 진짜 어이없는 기사를 내주고 있어. 아시아경제에서도 보조좌석에 앉은 거 찬양해주고, 조선일보도 KTX에서 특실로 놔두고 내내 좁은 보조좌석 이용한 이유는 적폐 언론들이나 댓글 부대들이 찬양해주면. 이낙연 찬양하는 댓글 부대도 엄청났다. 예전에 총리할 때 차기 거의 확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돼. 문재인도 막 찬양해줬지. 아시아경제 리셋코리아와 200대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문재인이 경제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대. 아니 적폐 맞네. 리셋코리아, 홍석현의 리셋코리아. 문재인이 경제를 뭘 잘했어? 윤석열보단 잘했다고 볼 수 있지. 전 세계에 돈을 막 무진장 뿌려대가지고 유동성이 확대되니까 금리는 낮고 이러니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지. 전 세계 수출하는 국가들은 다 경기 좋았어. 일본, 대만, 독일,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갔어. 수치는 더 좋았다고 다른 나라들이. 그냥 시기상 전 세계의 경기가 좋은 시기에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서 부동산 박살냈지. 자영업 박살내고. 또 이런 언급도 했는데 박정희, 이승만은 자랑스러운 전임 대통령입니다. 묘역 참배할 것. 완전 극우 스탠스 아니야 이거? 자랑스럽댄다 박정희, 이승만이. 2015년에 이런 언급했는데도 우리 문프 정신을 차리고 정치판을 바라봐야 돼요. 조선일보에서 우리가 청와대 F4 조국, 문재인 수석비서관 하던 여자, 림종석 동무, 외모, 인품, 실력, 겸비, 눈길. 이때 내가 깨어있었으면 이런 거 다 후드럭 까고 인식시켰을 텐데, 그때는 민중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수준도 낮았고 대형 유튜브 채널들이 밀어주니까 무작정 문재인 마구 핥아주는 분위기였어. 문재인 비판하면 다 좌표 찍히고 조짐을 당했다고. 또 조선일보에서 문재인이 저격용 소총을 겨냥해보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제1공수특전야단에서 군복무를 했었다.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 내주면 보수 세력들은 특전사에 멋있네? 이러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문재인을. 평창올림픽 때도 조선중앙이 마구 핥아줬지. 이건 역대 최고. 외국인이 꼽은 평창올림픽 가장 좋은 점. 이때 언론에서 매우 찬양해줬어. 조선일보 대회 운영 호평 플러스 흑자올림픽. 흠 잡을 데가 없다. 얘들이 각 잡고 흠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좋은 것만 막 보도를 해줬지. 왜냐면은 좀 지나면은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무진장 문재인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해서 내각제 개헌하게끔 하려고 문재인 평창올림픽 완벽했다고 막 적폐 언론들이 찬양을 해준 거야. 문제 없는 게 문제래. 중앙일보에서 외신 호평. 조선일보의 사설 공식적인 의견이지. 평창 동계올림픽 잘 치렀고 잘 즐겼다. 평창 흥행 성공. 1,500억 원 벌고 140만 명 찾았다. 조선중앙이 세트로 문재인이 평창올림픽 잘 치렀다고 그랬지. 그래, 평창올림픽 잘 치른 건 사실인데 얘들이 진짜 문재인을 조지고 싶다, 맘 먹고 각 잡고 까대기 하려고 그랬으면 할 수 있었다고요.